안녕하십니까. 미래탐구에서 통합과학과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과학강사 박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이 끝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게 안 넘어가가지고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학기 기말고사가 이제 얼추 끝났을 텐데요. 저도 이제 한 학교만 남기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2학기 기말고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항상 저는 이제 한 해를 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보니까 제가 이제 목동에서만 수업한 지 거의 한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동안 이제 수업하면서 많은 학생들도 만났고, 그리고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1, 2등급은 정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숫자로 보여드리는 게 정확한데, 그래서 너무 셀 수가 없어서 그냥 다수 배출이라고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2학기 기말고사가 이제 거의 끝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어떻게 이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요번에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혼란스럽고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찌 제가 잘했나 라고 고민을 해보면서 이제 다음 해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뭐 잘 해왔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끔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표현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성적이 좀 잘 나와서 이제 조금 아이들이 좀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 좀 유명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내심은 정말 기뻤는데 그걸 조금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선생님이니까 조금 내 체신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나 원래 좀 유명한데 나 잘 알고 있어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더 잘난 척 할 것 같으니까 그 학생이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인데 그게 뭐 좋은 측면에서 유명했던 건지 나쁜 측면에서 유명했던 건지는 그거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들어오던 입장이었으니까 그래도 좀 좋은 측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정 교육과정 이제 지나고 나면 정말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이번에 통합과학 개정됐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면 오늘 뭐 배웠느냐, 그리고 오늘 프린트 뭐 나갔느냐, 부교재는 뭘로 나가, 선생님은 누구야, 그리고 필기 좀 사진 좀 찍어줘 하면서 계속 아이들하고 피드백하면서 교재도 계속 바꾸고 문제도 계속 수정했습니다. 아마 이번 연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런 혼란스러움과 걱정을 줄이는 방법은 최대한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시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혼란스러운 부분이나 걱정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기 위해서 과학 과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화학에서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과학 선택 과목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총 3가지 파트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고1 때는 공통과정 통합과학 배우셨고요. 그리고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 그리고 융합 선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기존에 이제 물화생지 원 과목이라고 했던 파트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기존에 화투, 물투 이런 과목인데 조금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2가지씩 해서 총 8가지 과목으로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은 여기 총 3과목인데 그래도 이제 대학교 이제 학과 진학하다 보면 핵심 권장 과목 수강해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에서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위주로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호 개정하고 이제 22년 개정판에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일단 일반 선택 과목은 원래대로 등급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취도면 절대평가 A, B, C, D, E고요. 그리고 등급이라는 건 이제 현행 이제 5등급 표시제로 상대평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에도 9등급으로 이제 원래 등급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냐? 그 전에 원래 화투라고 했던 요 진로 선택 과목들 이것이 원래는 성취도 평가였습니다. 절대평가 A, B, C, D, E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아이들이 이제 고3 때 화투, 물투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수능 과목하고 이제 병행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거의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그래도 좀 쉽게 출제하셨습니다. 아이들 부담 줄여주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번 연도부터
성취도, 등급까지 같이 표기가 된다라는 점에서 아이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또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학 위주로 먼저 설명해 드리면 아까 보셨던 대로 일반 선택 과목은 화학 과목이 있고, 그리고 진로 선택은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화학 반응의 세계라는 과목에서 총 3가지 파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커다랗게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냐? 바로 집중이 수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화학 원 과목을 1년에 나누어서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1단원이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2단원이 1학기 기말고사의 시험을 봤었는데, 이제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단원은 총 4단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1, 2단원이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3, 4단원이 1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이제 시험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아마 보이시게 될 겁니다. 한 학기에 그 내용을 모두 다 배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평가 방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와 등급이 같이 표시되니까 기존의 진로 선택 과목이 원래 성취도로 되어 있으나 등급까지 표기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몇 개 이제 학교를 조사해 봤는데요. 학교마다 이제 고교학점제가 조금 학교의 재량이 커지게 되면서 수강하는 과목이 학기별로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2학년 1학기 때 화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화학 반응의 세계를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의 한 70% 이상의 학교가 그렇게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조금 특이하게 나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인고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를 아이들을 조금 세 과목을 다 선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그런지 1학년 1학기 때 물화, 그 다음에 2학기 때 생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구연고는 지금 물질과 에너지와 화학 반응의 세계가 조금 다르게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금옥여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목동고 보시면 목동고는 화생, 물질 이렇게 나눠서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한 학기 동안 물화를 같이 하다 보면 아이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 때문에 아마 나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도림고는 조금 특이하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신도림고는 기존에서도 원래 집중이 수제로 진행을 했던 학교였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어차피 집중이 수제를 진행을 하는데 2학년 1학기 때 물생을 나가고,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화질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게 화학 반응의 세계가 조금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학년 1학기 때 일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25년 입학 기준이라서 조금 변동될 수도 있으나 현행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여기 양정고도 마찬가지로 물생, 화질 나누고, 그리고 네, 나머지 학교는 뭐 별다르게 커다란 변동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의도여고, 이화여고, 장문고도 마찬가지로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진명여고 같은 경우는 조금 또 특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학년 1학기,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랑 화학 반응의 세계를 3학년 때 다 배운다라는 점이 다른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교육과정이 이런 식으로 배당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 선택 화학 과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은 1호 개정 화학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요번에 이제 아이들이 듣게 되는 수강하는 22년도 개정 화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원의 제목에 별 차이가 없나 라고 싶겠지만 1,4단원은 거의 커다랗게 변동은 없습니다. 1단원은 사실 화학의 첫걸음에서 이제 언어, 화학의 언어라고 제목이 바뀌는데, 원래 여기 몰롱도가 있었는데 그 몰롱도가 여기 4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단원은 원자의 세계인데 그 원자의 세계가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원자의 세계다라고 하면 원래 주기율표나 주기적 성질 또는 뭐 오비탈과 양자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화학이 요즘에 막 계산하는 거나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원래 오비탈과 양자수는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다 보니까 좀 숫자 노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삭제가 돼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3단원은 화학결합과 분자세계, 좀 마음이 편안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3단원이 2단원으로, 근데 이 단원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금 22년도 개정화학에서 특징은 화학평양 단원이 하나가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기존에 원래 화학2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실 화학하면 아실 겁니다. 양적 관계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가장 양적 관계가 어려운 데가 여기 1하고 4,
여기 두 군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항상 공부할 때 1단원 제목이 화학의 첫걸음인데 아이들이 항상 우스갯소리를 그랬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화학의 첫걸음이 이렇게 무겁냐 라고 하면서 정말 포기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단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1사단원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단원의 화학평형은 원래 화학2에서 킬러 문제가 등장하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단원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거기다가 2학년 1학기 때 모든 내용을 다 배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변동은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각 단원별로 일단 정리해드리면 2단원은 원자의 세개 파트가 삭제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4단원에서 사실 산화환원 반응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화학 반응의 세계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반응열 부분은 통합과학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몰롱도는 4단원으로 이동, 그리고 원래 화학2에 있던 내용이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각 단원별 난이도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별표 5개가 엄청 많죠? 그래서 모두 다 5개라서 아마 정말 부담스러운 단원들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 2단원이 아마 거의 대부분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가 들어갈 거라서 1단원은 뭐 그래도 많이 어렵죠. 그리고 2단원은 개념 부분이라서 여기는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고요. 3, 4단원이 아이들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3단원도 사실상 이제 수능 화투에서도 킬러 문제가 등장하는 파트라서 조금 제 생각에는 난이도가 정말 더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개념 위주의 단원보다 계산 위주의 단원이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킬러 단원, 1사단원이 어려운데 거기다가 3단원까지 또 추가로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수기간이 1년에서 1학기로 단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거의 200%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그럼 진로 선택 과목도 잠깐만 설명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때 수강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는 기존의 화투 과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화학 평형 단원이 화학으로 내려간 거, 그 조금 이제 그 정도의 변화만 있고 여기는 그래도 그 기존의 화투랑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투 과목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단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1단원에서 물질의 3가지 상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기체 파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PV나 NRT 들어보셨죠? 그거 이용해서 계산하는 파트인데 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서 화학 반응의 세계라는 건데 이제 3학년 1학기나 또는 2학년 2학기에 수강하는 과목인데 여기 보시면 3년기 평형이 원래 화투에 있던 것이 원래 평형에서 3년기 평형만 따로 빼서 1단원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 원래 화원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 화학 반응의 세계로 넘어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화투 내용과 결부지어서 산화환원 반응과 그리고 화학 전지 연결해서 배우는 파트가 2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원의 특이사항은 탄소화합물의 반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래 08 교육과정에서 조금 탄소화합물을 어렵게 배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뭐 그냥 종류만 이제 알게 되는 파트였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완전히 싹 다 빠지고 그냥 기본적인 탄소화합물만 배웠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탄소화물이 반응과 연관되어서 그 작용기에 따른 반응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이 원래 유기화학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원과 그리고 유기화학 내용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편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 어떤 걸 질문할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것이 5개념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야 조금 이제 더 접근할 수 있는 게 쉬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재를 이제 자체 교재를 써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매번 수정합니다. 수정 수업하면서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이해가 어렵겠다라는 부분은 계속 수정을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저기 빈칸 채우기.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중요한 내용들은 스스로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각 파트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개념 문제들. 그 개념 배우고 나면 그대로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아이들한테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재에 같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이제 시험 대비 때마다 나가는 교재인데요. 필수 암기 노트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아이들한테 프린트를 줘서 외워야 되는 파트들은 외우라고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쌓이다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책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아이들 시험 대비 때 이렇게 미니북처럼 하나 만들어주면 시험 공부하는 내내 잘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사실 이제 화학 과목을 너무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개념 정리에 집중을 해서 확실한 개념 정리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그걸 이제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킬러 파트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를 간단하게 풀게 하는 방법, 그리고 웬만하면 외울 수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저절로 외워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기계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그래서 약간 조금 무조건 반사식으로 나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하면 이제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아니면 스토리텔링 해가면서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킬러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제 선행을 한다거나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그리고 이과생들의 특징이 거의 미지수를 잡아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지수 잡아서 풀게 되면 정말 시간 오래 걸리고 제 시간 안에 수업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사실 화학이나 물리를 잘하려면 비례식 잘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한 숫자로 아이들이 풀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풀다 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풀어도 되나요?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간단하게 풀다 보니까 조금 약간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 안에 풀어야 돼서 이렇게 간단히 푸는 방법을 계속 연구시키고 아이들한테 습득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모든 수업은 영상 촬영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업로드하면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제로 저 수업 끝나고 나면 모르는 데나 아니면 집중력이 좀 약해서 못 들었다 하는 파트가 있으면 아이들 다시 보기 한다고 이거 링크 달라고 하는 아이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숙제 해설도 영상 매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에 모든 숙제를 다 풀어주고 싶은 건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숙제 문제들을 모두 다 풀다 보면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그 집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모르는 문제 있으면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숙제 영상을 이걸 해설을 제가 다 해서 그래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업로드해서 아이들한테 링크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공부하면서 만약에 또 이제 듣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캡처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이전 수업 내용을 테스트합니다. 근데 사실 수업 시간에 테스트하면 또 수업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끝나거나 아니면 그 전에 한 20-30분 내외로 아이들 와서 테스트 치르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1시간씩 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용해서 제가 직접 클리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내신 기간 때는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하루 평일날 날짜 잡아서 클리닉 시간 열어서 아이들 직접 클리닉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 저는 이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학 수업은 토요일 오후 6시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 이 두 개의 수업은 같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아무 때나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 하나 개설했는데 그건 일요일 6시, 그래서 1월 첫째 주에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들 조금이나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강사 박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